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 한 3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스트림릿으로 Q&A 챗봇을 실제로 구동 가능한 서비스로 구축하는 것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스트림릿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저희 레그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서를 불러들이는 영역이 있고, 이 불러들인 문서들을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누는 스플리팅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플리팅된 청크 각각에 대한 수치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베딩 모델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벡터 저장소에 이 벡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저장소에서 사용자가 질문한 것과 유사한 텍스트 청크가 무엇인지 판별하는 유사문장 출력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로 모두 담아서 LLM에게 전달해주고 이를 답변으로 받는 역할까지 저희가 하나의 레그 시스템을 모두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스트림릿 POC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서를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있겠는데요.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를 직접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추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랭체인의 모듈인 다큐먼트 로더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랭체인의 다큐먼트 로더를 통해서 문서를 불러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불러들인 문서들을 조각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겠는데요. 저희 랭체인에서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와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이 문자의 개수를 세고 그걸 기준으로 얼마나 자를지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POC 구축하는데 쓸 것은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고요. 그 중에서 문자의 개수를 세는 기준은 토큰 개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나눈 청크들, 텍스트 덩어리들을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베딩 모델을 고를 때는 저희가 가진 문서들이 어떤 언어인지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한글 문서를 기준으로 이 POC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한글에 특화된 인베딩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서 불러와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불러온 인베딩 모델, 그리고 조각낸 것들의 수치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벡터들을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지, 그리고 이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 벡터들을 저장하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마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어떤 로컬 시스템에다가 벡터 저장소를 구축을 하고 이를 좀 장기간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데, 페이스의 경우에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속도가 조금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벡터 저장소를 구축한다에 있어서 크로마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POC에 적용할 벡터 저장소는 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벡터 저장소에서 사용자가 질문한 것과 유사한 벡터를 찾아서 텍스트 청크로 뱉어주는 이 유상문장 출력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랭체인에서 배웠던 리트리버 모듈을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LM을 어떤 걸 쓸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프롬프트를 똑같이 넣어주더라도 품질이 매우 달라지거든요. 저희는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GPT-4를 기준으로 POC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배웠던 모든 레그 시스템을 랩핑하는 거를 어떤 프레임워크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쉽게 구축 가능하고 배포도 쉬운 스트림릿을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릿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스트림릿은 구축하는 것도 쉽고 공유하기도 쉬워서 굉장히 유명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스트림릿에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streamlit.write를 통해서 쉽게 이 웹페이지 상의 글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운로드하는 과정도 굉장히 편한데요. 그냥 pip 인스톨을 통해서 스트림릿을 다운받아 주시고 스트림릿 헬로를 통해서 잘 다운받아졌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위에서 본 것처럼 st.
으로 시작하는 이 엘리먼트들을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좀 다른 건 스트림릿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웹페이지에 글씨를 쓰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CSV 파일을 불러와서 이를 라인 차트로 시각화하는 영역까지 들어가죠.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스트림릿 상에서 차트를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CSV는 판다스를 통해서 똑같이 불러와 주시는데 라인 차트 괄호 안에다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넣는 것만으로도 웹페이지 상에 이 차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바로 스트림릿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는 부분도 스트림릿 상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위젯이나 엘리먼트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뭐 슬라이더라든지 날짜, 그리고 뭐 라디오 버튼, 파일 업로더, 이런 기능들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한 거를 배포하는 과정도 굉장히 쉬운데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POC 구축한 스크립트를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POC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제가 구분을 지어서 구성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왼쪽에 보시는 사이드바가 있는데요. 이거는 X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엘리먼트입니다. 네, 저희가 스트림릿상에서 이런 사이드바를 구현하는 것도 st.sidebar라고 구현을 한 뒤에 이 밑에다가 그 구문들을 적어서 뭐 예를 들면 파일 업로더라든지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텍스트 인풋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바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파일을 업로드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로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모두 넣을 수 있게 여러 개의 문서를 함께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AI API 키를 받는 영역을 지정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API 키를 등록을 하고 그 API 키를 통해서 LLM을 구동시킬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파일 업로딩과 API 키 입력이 모두 끝나면 프로세스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된 파일들을 여러 개의 텍스트 청크로 나누고 그 텍스트 청크들을 벡터화하는 역할까지 모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벡터화된 이 텍스트들을 저희가 원하는 체인에다가 넣고 LLM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출력받는 과정까지 모두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챗GPT처럼 채팅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좋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로봇 모양으로 아이콘이 생겨 있는데요. 이거는 LLM이 답변을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질문한 쿼리를 또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이 쿼리에 대해서 유사한 문장을 제가 업로드한 파일 중에서 찾아서 이를 참고하여 답변하는 것이 다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팅이 쭉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은 저희가 이번에 구현해야 할 체인은 저희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대답한 것, 이전에 질문한 것 모두 기억을 해가지고 메모리를 갖고 있는 체인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뜬금없이 뭐 한글 텍스트 분석의 어려움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이걸 요약해줘 라고 했을 때도 이걸 요약해달라는 게 이 전 대화에 있었던 한글 텍스트 분석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달라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리고 챗GPT에서 저희가 경험을 한 대화와 같이 답변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른 체인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POC 스크립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POC 스크립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역할은 모두 이제 또 똑같이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스트림릿으로 저희가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스트림릿 라이브러리고요. 두 번째로 틱토큰 라이브러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틱토큰은 저희가 텍스트를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눌 때 문자의 개수를
무엇을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토큰 개수로 세기로 했기 때문에 토큰 개수를 세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틱토큰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로거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텐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스팀릿 웹사이트 상에서 제가 구동한 것이 로그로 남도록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체인을 가져올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체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Retrieval QA 체인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번에는 Conversational Retrieval 체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LM은 저희가 OpenAI의 LLM 모델을 가져오기 위해서 Chat OpenAI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원했던 POC에서 구동이 되기를 원했던 기능은 여러 유형의 문서들을 여러 개 집어넣어도 이들을 모두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POC를 만들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PDF, 워드 파일, PPT 파일 모두 소화할 수 있게 각각의 로더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나눌 때는 저희가 리컬시브 텍스트 스플리터 활용하도록 하고요. 임베딩 모델은 한국어에 특화된 허깅 페이스 임베딩 모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onversational Retrieval 체인에는 메모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랭체인의 메모리, 거기서 Conversation Buffer Memory라고 해서 몇 개까지의 대화를 내가 메모리로 넣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랭체인의 이제 벡터 스토어는 저희가 오늘은 페이스를 통해서 임시로 이 벡터를 저장하는 그런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et OpenAI callback, 스트림릿, 챗 메시지 히스토리 모두 저희가 이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를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 메인 함수 부분, 그리고 이 메인 함수를 구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틸리티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들이 어떤 스트림릿의 구성 요소를 담당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는 스트림릿의 set page config를 통해서 이 페이지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타이틀은 dir chat, 페이지 아이콘은 books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타이틀을 이 set page config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탭에 써 있는 글자를 제가 만들어 준 거고요. 페이지 아이콘은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땡땡 사이에 어떤 단어를 넣어줬을 때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구현되는 거는 스트림릿상에서 미리 사전에 정의해둔 아이콘들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title을 통해서 이 페이지의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적어줬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양한 옵션 값들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 언더바를 통해서 기울임꼴을 설정해줬고요. 레드를 땡땡 치고 써줬을 때 이런 식으로 QA 챗만 빨간 글씨로 써주는 거, 그리고 앞서 활용했던 것처럼 이 북스 아이콘을 뒤에다 넣어줘서 글씨뿐만 아니라 이 아이콘도 제목에 포함시키도록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한 if문이 있는데요. if conversation not in session state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스트림릿의 session state에 conversation이 없으면 session state conversation을 none으로 설정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왜 해주냐면 저희가 이후에 파이썬 스크립트 상에서 이 session state conversation이라는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먼저 정의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session state.conversation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미리 이 conversation이라는 키값을 session state 상에다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에러가 뜨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이 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채팅되는 히스토리들을 세션 스테이트 상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세션 스테이트 챗 히스토리도 none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드문을 통해서 구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위드문의 경우에는 어떤 구성 요소 안에 그 하위 구성 요소들이 또
집행이 돼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with 구문을 통해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드바의 경우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영역에다가 어떤 걸 넣기 위해서 이 사이드바를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with면을 써주고 그 다음에 스트림릿 사이드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구문 아래에다가 파일 업로더 기능을 넣었고요. 텍스트 인풋을 통해서 OpenAI API 키를 넣고, 프로세스 버튼도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텍스트를 적어주는 것만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if process라고 해서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 프로세스 버튼을 누르면 구동되는 부분을 저희가 정의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OpenAI API가 입력이 됐냐 이겁니다. 그래서 API 키가 입력이 돼 있지 않으면 Please add your OpenAI API key to continue 라고 해서 OpenAI API 키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인포 문구를 날려주고 스탑을 해서 이 과정이 잠깐 멈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OpenAI API 키가 만약에 입력이 됐다면 getText라는 함수를 통해서 업로드된 파일들을 업로드된 파일들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요. 텍스트로 변환된 이 파일의 문구들을 여러 개의 텍스트 청크로 나누기 위해서 getTextChunk 함수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청크들에 대해서 getVectorStore를 통해서 벡터화 시키는 과정까지 모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etConversationCha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벡터 스토어를 갖고 LLM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체인을 구성하는 것 또한 수행을 하고요. 이거는 SessionState의 Conversation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먼저 none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할당을 해도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세스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된 파일들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벡터화 시키고 OpenAI API 키에 입력된 이 API 키를 통해서 저희가 LLM을 불러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체인으로 엮는 것이 구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메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메시지에 대한 부분은 이 오른쪽에 있는 채팅 화면과 채팅 화면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저희가 세션 스테이트 상의 메시지를 계속 저장을 해가지고 이 채팅창에 계속 전에 했던 대화들도 유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션 스테이트에 일단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초기 값으로는 어시스턴트의 컨텐트로 이러한 인사말을 넣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 스트림릿 페이지 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인사말이 유저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더라도 입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로 메시지가 들어갈 부분에 저희가 이거를 사전 정의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사용자가 이 채팅 페이지에 들어와서 상호작용하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UI적으로 조금 더 친숙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포문으로 이 세션 스테이트 메시지에서 이 메시지들마다 with 구문으로 묶어줄 거다. 근데 이 메시지의 롤에 따라서 메시지의 컨텐트를 마크다운 할 거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무슨 말을 뜻하냐면 어떤 역할을 맡은 아이콘을 함께 표시를 해주고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 컨텐츠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적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메시지가 입력이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컨텐츠로 엮는 것을 화면상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저희가 포문을 통해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하나 올라올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부분을 저희가 정의를 해줘야지 LLM이 메모리를 갖고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 인풋이라는 처음 보는 엘리먼트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챗 인풋은 여기서 보시는 이 질문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질문창입니다. 그래서 질문창에다가 저희가 질문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초기 값을 넣고 이 쿼리가 만약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이라는 if 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션 스테이트 메시지에다가 유저의 롤을 처음 추가를 하고요. 컨텐트로는 쿼리를 날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질문한 이게 쿼리가 되겠고요. 유저라는 표시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입력이 되면 세션 스테이트 메시지에 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채팅창에다가 이것을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위드 구문으로 챗 메시지 상에 롤은 유저로 해서 이 아이콘을 띄우고요. st.markdown을 통해서 저희가 날린 이 질문을 마크다운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사용자의 질문만 이 채팅창에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받아서 어시스턴트가 이 화면상에 또 답변을 출력을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위드 구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일하게 st.chat 메시지를 통해서 어시스턴트 아이콘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조금 새로운 게 있습니다. 스트림리 스피너라고 해서 이 로딩 할 때 저희가 이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부분 있죠. 이 돌아가는 영역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위드 구문을 새로 구현을 해준 거고요. 이게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로딩하는 구문 밑에 체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은 저희가 위에서 설정한 것처럼 세션 스테이트의 컨버세이션이고요. 이 세션 스테이트의 컨버세이션은 get conversation 함수를 실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션 스테이트의 컨버세이션을 체인으로 가져왔고 이 체인에 쿼리를 넣어주면 LLM의 답변이 나와야겠죠. 그 나온 답변을 리절트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AI 콜백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답변의 챗 히스토리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답변을 주고받았던 그 채팅 기록에 대해서 챗 히스토리라는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받은 결과물의 앤서 부분을 리스폰스로 담고 소스 다큐먼트, 참고한 문서를 소스 다큐먼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 어시스턴트 아이콘 다음에 적히는 컨텐츠를 리스폰스로 적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스트리밍상에서 구현 가능한 재밌는 게 또 있는데요. 익스펜더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펜더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VS 코드에도 이런 식으로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바로 익스펜더라고 하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참고 문서 확인이라는 익스펜더를 정의를 하면은 어떤 답변에 대한 참고 문서를 제가 원할 때마다 접고 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스펜더를 정의를 하면은 그냥 위드 구문 안에다가 적어주는 것만으로 그 접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적을지를 제가 명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크다운을 통해서 저희 소스 다큐먼트 첫 번째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소스 부분을 마크다운 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 헬프 부분은 어떤 글을 적고 그 뒤에 헬프를 붙이면은 물음표 모양의 그 동그란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거기에 마우스 호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드 중이라는 게 뜨거나 뭐 제가 원하는 텍스트가 뜨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 참고한 문서의 이 물음표 아이콘에는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이 참고한 문서의 어떤 청크를 참고했는지를 띄우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세션 스테이트에 어시스턴트가 답변한 것도 함께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는 유틸리티 함수인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틱토큰레는 저번에 저희가 강의에서 한번 살펴봤던 함수인데요. 토큰 개수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스플리팅 해주기 위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오늘 오픈AI의 LLM을 활용하기 때문에 CL100K 베이스라는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틱토큰을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함수는 getText입니다. getText의 경우에는 저희가 업로드된 파일들을 모두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함수고요. 여러 개의 파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닥리스트를 선언해주고 여러 개의 파일들에 대해서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 해야 할 이 구문을 구현을 제가 이 구문들을 통해서 적어봤습니다. 들어온 파일의 이름을 파일 네임에 저장을 하고요. 파일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열고 원래 다큐먼트에 있는
값들을 이 파일에다가 적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업로드 했다라는 거를 로깅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 업로드된 파일이 잘 작동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요, 저희가 원래는 이 PyPDF 로더나 docs2txt 로더의 경우에 이 괄호 안에다가 그냥 URL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로컬에 어떤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넣어주면은 PDF가 로딩되고 docs 파일이 로딩이 됩니다. 그런데 스트림릿의 경우에는 저희가 배포를 했을 때 저희 로컬 시스템에서만 작동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상에서 작동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파일을 넣었을 때 그 파일들에 대해서 채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의 로컬 저장 경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스팀릿 클라우드 PC상에서 돌아가는 이 파일의 저장 경로, 그러니까 임시로 저장을 해두거든요. 스팀릿상에서는. 그러니까 임시 저장 경로를 제공을 하고 그게 바로 이 파일 네임이 되겠죠. 이제 당 네임을 임시 저장 경로로 제공을 하고 이거를 열면은 원래 빈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with 오픈문을 쓰면은 이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 저희가 이 파일 네임을 한 번도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한 적이 없죠. 여기서는 그냥 닥점 네임이라고 해서 이름만 부여했는데 이 이름의 파일을 열었을 때는 빈 파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빈 파일에다가 내가 진짜로 불러온 업로드된 파일의 밸류를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다큐먼트에 있는 내용을 이 파일에도 동일하게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우회적으로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값을 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원래 이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콜랩 상에서 구현이 가능했던 부분들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다큐먼트의 이름에 PDF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PDF 유형의 문서면 PDF 로더를 통해서 이 파일 네임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앤 스플릿을 통해서 페이지별로 자르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동일하게 닥스 파일, PPT 파일도 모두 수행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수행을 해서 나온 값들은 다큐먼트 객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여러 개의 파일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익스텐드를 통해서 이 닥 리스트에 담아서 하나의 다큐먼트 목록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et text chunk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청크들로 스플리팅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통해서 이제 청크 사이즈는 900, 그리고 이 청크를 세는 기준은 length 펑션의 틱토큰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틱토큰렌은 저희가 위에서 함수로 한번 설정을 해줬죠. 토큰 개수를 기준으로 900이라는 사이즈를 갖는 청크들로 나눠줄 거고 앞뒤로 겹치는 부분을 100씩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맥락을 고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이 텍스트를 스플릿 다큐먼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텍스트 청크들로 스플리팅하는 과정을 이 get 텍스트 청크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진 청크들을 벡터화 시키는 과정을 이 get 벡터 스토어를 통해서 수행을 할 텐데요. 임베딩 모델을 먼저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텍스트들을 수치화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임베딩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임베딩 모델로는 허깅 페이스에 있는 임베딩으로 코스로벌타 멀티태스크라는 임베딩 모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릿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가는 PC는 GPU가 없기 때문에 CPU라는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벡터 저장소에 저장을 해서 사용자의 질문과 비교하기 위해서 Normalize Embeddings True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용할 벡터 스토어는 face이기 때문에 face 설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떤 텍스트들에서 이 face 벡터 저장소를 정의할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입력받은 매개 변수인 텍스트 청커스를 넣고 위에서 정의한 임베딩 모델을 넣어주면은 이 텍스트 청크들에 대해서 이 임베딩 모델로 수치화하는 과정이 이 함수로 수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et conversation chain으로 위에서 선언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동할 LLM은 오픈AI의 GPT 3.5 터보 모델 또는 GPT-4 모델이 될 거고요. API 키는 저희가 입력받은 오픈AI API 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템퍼레처는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versational Retrieval Chain이라고 저희가 처음 보는 체인을 정의를 할 건데 이 부분은 매개 변수들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Retrieval QA 체인과 그 중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이 메모리 부분인데요. 원래는 Retrieval QA 체인에 메모리를 저희가 넣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Conversation Buffer Memory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챗 히스토리라는 키 값을 가진 메모리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Conversational Retrieval Chain에서 이 챗 히스토리라는 키 값을 가진 채팅 기록을 찾아오고 이것을 컨텍스트에 집어넣어서 LLM이 답변을 할 때 이전 대화도 기억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웃풋 키를 answer로 설정을 해줘서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것 중에서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만 히스토리에 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getChat history는 람다 h라고 해서 람다는 함수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h라는 거는 메모리가 들어온 그대로 챗 히스토리에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턴 소스 다큐먼트를 통해서 LLM이 참고한 문서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체인을 묶은 것을 리턴함으로써 저희가 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 오픈AI의 LLM 모델을 가져오고 하나의 체인으로 묶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모두 이 함수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이 파일이 실행이 되면은 메인 함수를 실행해라 라는 구문을 포함시켜 주면요 저희가 POC로 만들어 볼 이 화면에 스크립트를 모두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림릿의 경우에 배포도 쉽다고 해서 제가 배포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배포를 하기 위해선 또 다른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스트림릿의 배포를 위해서는 먼저 GitHub에 들어와서 저희가 두 가지 파일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던 POC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일, 이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 requirements 텍스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requirements는 저희가 이 스크립트에서 정의를 했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스트림릿 클라우드 PC 상에서도 다운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스트림릿 클라우드 PC가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배포를 할 때 requirements 텍스트 파일을 모두 PIP 인스톨로 다운을 받아서 그 클라우드 PC 상에서 제가 정의한 스크립트가 구동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운을 받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정의를 해 놨고요. 이렇게 하면은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share.streamlit.io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새로운 앱을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new 앱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GitHub에 있는 레포지토리를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브랜치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파일의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메인 파일의 경로는 저희가 GitHub에서 올린 것처럼 저희가 POC 스크립트를 작성한 이 파이썬 파일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streamlit refer라는 파이썬 파일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streamlit refer라고 적어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URL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미 제공된 URL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dvanced Setting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사내에 이 POC를 구축할 때 OpenAI API 키를 모든 사용자들이 쉽게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OpenAI API 키를 그냥 이 스트림릿 POC 상에서 알아서 인식을 하게끔, 근데 사람들이 이 API 키의 정체는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용자는 알 수 없고 이 POC를 구축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변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ome 키를 1, 2, 3, 4로 저장을 한다 라는 것을 OpenAI API 키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OpenAI API 키는 이렇게 정의를 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직접 OpenAI API 키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
POC가 구동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만들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실제로 배포를 했을 때 API 키의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고 굉장히 좀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디플로이를 누르면 앱이 구축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미 POC가 구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또 훌륭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구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배포까지 완성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 POC를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사이드바에서 파일들을 가져와야겠죠. 제가 가져올 파일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하나 없애고요. 오픈AI API 키는 제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버튼을 누르면 이 업로드된 파일들에 대해서 벡터화까지 진행을 하고 체인까지 구성을 하고 오픈AI 모델도 가져오겠죠. 이렇게 프로세스를 누르면 여기에 러닝이라고 뜨면서 이 스트림릿 페이지가 구동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파일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세 개의 문서, 사실상 이 두 개의 문서를 가지고 LLM이 답변하도록 만들 수 있는 채팅창이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의 제목이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산업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시스턴트가 답변을 작성하는 동안 thinking이라는 스피너가 돌아가도록 저희가 아까 구현을 했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 답변 나오는 거를 조금 덜 지루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API를 통해서 답변을 잘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thinking 스피너를 통해서 사용자가 답변을 작성하고 있구나 라는 UI적인 측면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요. AI 알고리즘을 통한 산업 모니터링은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다. 여기서 보면 증권사 리포트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경제 지표나 이벤트의 영향을 분석한다. 산업 동향을 파악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챗GPT한테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나올 수 없는 답변이거든요. 분명히 어떤 문서를 참고했다는 건데 이 참고 문서 확인이라는 익스펜더를 열어보시면 이 하나의 문서에서 모두 찾아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표 아이콘에 갖다 대면은 어떤 거를 참고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제목과 관련된 질문을 넣었기 때문에 유사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목이 들어갔으나 참고한 문서들을 나열한 텍스트 청크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먼저 판별이 되어서 이를 참고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참고한 텍스트 청크는 기업 경영 환경 변화 요인 추정이라고 해서 이 보고서에서 하나의 소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목이 포함된 첫 번째 페이지 같은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개요를 설명한 부분을 텍스트 청크로 가져온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이 파일들에 대해서 채팅이 가능한데 어떤 문서를 참고했는지도 익스펜더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 POC의 한 사이클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실 때 제가 이 제공해드리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과 이러한 스트림릿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POC를 구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나만의 챗GPT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레그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